저는 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함으로써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죠. 궁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왜 재신임이 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재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염치 없는 짓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지요. 네 분 모두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출근길에 진행된 30여 차례 이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은 나름 새로운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언성 발언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약식 기자회견이 계속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좋을지, 여기 계신 네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도어 스태핑은 원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소통을 하자는 거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여튼 굉장히 좋은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해요. 지금식으로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 심장병 생기겠어요. 조마조마해서 불안하잖아요. 이게 무슨 실수할까 봐. 지금 국정 지지도 보니까 28대 6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대 7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같은 거라면은 속도를 줄이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정제되고 거친 말투나 이런 걸 좀 한다 그런다면 좋은 제도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지도자가 기자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질문을 당해야 되는 처지. 저는 이것이 이 정부가 다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100일은 귀중한 이제 토대가 되었을 테고, 또 국민들로부터 부단히 질문받고 기자들에게 언제든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또는 국정의 주요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정상화 과정의 하나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하실지 마실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 위기에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거기에다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는 시민들은 대통령의 메시지, 정부의 메시지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고 정부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같이 판단해 가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도어 스태핑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한 두세 개 정도 질문 받고 네. 짧게 대답하고 그 이후에 더 곤란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등 돌려서 가시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하시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함으로써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보름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브리핑하는 식으로 하고, 네. 웬만한 사안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좀 정제된 언어로 국민들께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는 100일 만에 실망과 박탈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가 보여준 사적 채용 논란, 검찰 편중 인사, 그리고 민간인의 나토 순방 동행과 같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또 우리 여당이 뼈아프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했어야 옳았는데, 지난 100일 동안은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마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국정 운영이 있었다면은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서 저는 그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에서 정말 사실 답답한 것은 이 인사에 관련된 검증 실무를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그 어떤 분도 지금까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바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비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인사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다 검사셔서 무슨 검사 선에 사과 안 한다 이런 게 쓰여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거든요.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 반복될 거다 이런 게 예측된다는 점이 가장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100일 만에 내려앉은 데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개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사실은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지난 정부의 내로남불이었죠. 윤석열 정부는 분명 이전 정부보다 아주 높은 기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고위직 인사에서 그런 기대를 많이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 인국공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연찮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정규직이 되고 나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 기회도 못 얻고 비정규직으로 평생 남아있을 때는 이런 불공정, 그런 근본적인 불공정을 고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밖에 안 지났지만 초기에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또 여망은 반드시 지켜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정부 때 공정과 정의를 외쳤다가 내노란불 하다가 우리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출범 100일에 이렇게 낮은 거는 아마도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공정과 상식의 기대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빚진 것도 없는 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에 빚진 것도 없습니까? 새로운 정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이런 거 다 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멋있게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잘하면 또 야당도 또 분발합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이 엄지 이모티콘 관련된 논란, 문자 메시지 공개 파동으로 인해서 이 당정대 갈등이 수면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왜 재신임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재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염치 없는 짓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면은 당연히 원내대표도 물러나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요.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재신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께서 상심이 컸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대로 된 인적 쇄신,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께 정말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찬성표가 많았던 이유는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게 뭐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어떻게 집권 3개월밖에 안 된 정당을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모두의 책임인데 오늘 아마 표결 결과는 다수가 그래도 책임지고 하라. 그게 일단 보자면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 차원으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돼서는 물론 대통령께서 보내신 뭐 내부 총질 여당 대표 이런 문제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께서 보내신 단문자가 저는 더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받들겠습니다. 당정이 하나 되겠습니다. 말이 당정이 하나지 국회가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지척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문제입니다.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역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국회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상황 계속된다고 생각하고요.